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서해수호를 위해 희생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 북돋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천안함 11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또, 이제 군인 장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그런 안보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술집에서 간판 떼라는 정부 자영업자들이 부글부글 했다라는 표현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6월 말부터 5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런 뭔가 맥체 자극제 그런 게 좀 사라지는 부분이라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적금 하나 드는데 30분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요 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시행된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불안전 판매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았잖아요.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강력해진 부분이 발생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 시간이 워낙 길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411조 고탄소 업종 대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적으로도 이 친환경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뭔가 혜택을 주고 또 안 하는 기업들은 또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공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친환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약간 뭐랄까요 규제성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기사 보면 지금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도와주는 입장이 약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녹색 보증으로 해서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요거 한국은행은 이제 규제 쪽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혜택을 주는 쪽에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바이든이 지금 내 임기 중 중국이 가장 힘쓰는 국가 되는 일 없을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GDP가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사실 체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견제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정말 민감한 문제, 중국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고 그 소수 민족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은 꺼내들고 또 한편으로 그런 게 또 지정학적으로 그 중국 내 그런 일대일로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견제성이라는 이야기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일로를 견제를 하고 또 중국의 일대의 행보 1대1로를 견제를 하고 미국의 그런 동맹국가의 우호를 다지면서 한 방에 좀 압박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이든의 행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약간 트럼프는 자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약간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약간 싸움쟁이 느낌으로 약간 뭐랄까 점점 이제 전선을 확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미국만 살자는 느낌으로 다 이렇게 미국이 도움이 안 되면은 이렇게 다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이든은 전선 확대를 하기보다는 트럼프처럼 전선 확대를 하기보다는 한 놈만 패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진행을 하면서 동맹국을 다 끌어들이고 지금 이러한 액션이 나오고 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에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알래스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이야기들 따로 구체적으로 지나간 일이니까 이야기는 안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어떠한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힘겨루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당연히 또
기업들에 대한 뭐 미국의 제재 가능성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스웨즈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뭐 살짝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개장전에서 정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선박이 지금 스웨즈 운하에 좌초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해운사의 그런 선박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박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수에즈 운하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해당 선박 때문에 지금 수에즈 운하가 막히고 그에 따라 국제 유가도 뛰고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수출 기업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다 해서 지금 HMM 뭐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악재가 뭐 일단은 존재는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물류라는 게 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수단이 있긴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는 이제 철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배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보다는 배가 당연히 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많이 태워가지고 뭐 대신 시간이 다운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잘 뭐 활용을 하는 뭐 기업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운송비가 항공보다는 싸니까 그러한 부분에 운송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뭐 대형선이 묶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지금 뭐 쭉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뭐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원유 뭐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동차와 컴퓨터 제조사들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 보면 캐시카우가 피올해 상위 제약사들 국내 판권 확보 경쟁 열풍. 국내 판권을 좀 확보를 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정말 특허도 전 세계적으로 내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그렇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외 거를 들여오는 게 안정적으로 뭐 유통만 하면 유통 마진으로도 뭐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제 자기들 투자에 쏟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은 막 확보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IMF 이제 올해 한국 성장률 3.6%로 전망 2달 만에 조금 상향을 해서 긍정적인 뭐 기사다.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IMF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긍정적으로 좀 더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및 정부 전망치보다 웃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심리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금리 전망 역대 최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뭐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소비자 심리라는 게 이게 좀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당연히 향후 이게 결국에는 경제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지표가 올라갔다,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오늘 뭐 또 미증시도 괜찮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도 있겠고 다만 또 이게 또 특히나 약간 횡보장에서는 약간 물론 요즘엔 정말 코로나 이후 시장을 보면 좀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박스 피해 갇혀있던 그런 시장에서 미 증시가 오르면 우리는 오히려 식감을 뜨고 하락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 조금 좋은 뭐 기사들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GDP도 괜찮게 뭐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월이 말을 좀 했던 게 안 좋게 작용하면서 초반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다 회복하고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업종적으로는 해운주 아무래도 해운주 그 해운주가 많이 올랐고 업종적으로 뭐 수혜주나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또 건축자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네, 항공 그렇게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업종이
미 증시에서 업종 상위에 포진을 했다, 상승률 상위에 포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변동성 지수도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갖추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장이 시작되는 거지만 미국은 이제 지난 밤 사이 목요일 장이 끝난 건데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넘어가서 어제 정말 정말 다행이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중간에 삼성전자 호재와 플러스 이제 중국 증시 급반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냈고, 그리고 이게 어제 시가가 생각보다 들 떨어져 시작하기도 했으며 잘 정말 버텨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력으로 정말 3천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여기 요 라인을 잘 지켜냈고, 이제 요 만약에 저가 깨지고 여기까지 밀렸으면 좀 많이 피곤했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여기까지 더 밀릴 수 있던 상황인데 버텨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또 추가로 버텨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한 번에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몰렸잖아요. 결국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라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 해당 기간 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완벽하진 않지만 평균 단가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좀 많다. 그래서 요거를 과연 뚫어낼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째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다. 삼성전자 차트 봐도 더 심각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양봉을 일단 굉장히 낑겨 있다가 60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 사이 낑긴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조금 치면서 이 꼬리 부분 및 요거 고가를 넘겨준다면 굉장히 조금은 분위기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래도 금요일장이잖아요. 금요일장.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기본적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시장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하면 연초, 신년에 대한 부분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새로운 연도가 됐으니까 막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월 기준으로 하면 월초는 이제 좀 괜찮다. 월말로 가면서 약해지는 시장이, 투자 심리가. 그리고 주 단위로 보면 결국 금요일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뭔가 시간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연, 월, 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시간축이 좀 다른 부분이, 어쨌든 그러한 시간축 속에서 말 끝으로 넘어갈수록 심리가, 아까 물론 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렐라라고 표현이 나오면서 월말에 이제 좀 분위기가 업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루로 넘어가서 보면 당연히 이제 오후장에 가장 투자 심리가 활발한 시간은 오전이고, 오후장에 막판에 이제 투자 심리가, 물론 점심에 가장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오후장에 움직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후장에 투자 심리가 꺾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종목이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다가 오후에 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매도 물량이 또 쏟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또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오후에 투심이 약해지면서 빠질 때 종가 매수를 해서 다음날 어느 정도 챙기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시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거 하여튼 이렇게 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으로 또 오늘 개장적 이야기를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